그 유상증자의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캐펙스 투자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매출과 이익의 확대를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에코프로가 교환사채 발행했거든요. 사가는 쪽은 뭐죠? 에코프로 BM의 주식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환사채는 교환사채는 발행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 6월달 따끈따끈한 데이터로 전기차 시장 침투율 지금 15%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북미 시장은 10%가 안 돼요. 중국은 지금 30%가 넘어가요. 유럽은 평균 내보면 20%밖에 안 돼요. 내가 말하는 전기차 시장 침투는 그래도 50%는 돼야죠. 단기간에 2, 3년 내에는 힘들고 2030년은 돼야지 50% 얘기하고 있거든요. 100%로 치면 저는 아직 한 10% 정도 왔다? 제일 중요한 건 유상증자 일단 사업 목적이 중요한데 사업 목적이 돈이 없어서 운영자금 쓰는 거면 굉장히 그런 거죠. 어찌됐건 유상증자 자체는 무조건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주가를 희석시키는 건 맞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2차전지 대부분의 업체들은 지금 캐펙스 증설하는 거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캐펙스 증설을 통한 매출과 이익의 확대를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상증자 자체만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유상증자의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캐펙스 투자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리고 유상증자 조건 관련돼서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확정금리하고 가격이 중요한데 전환사채 가격이 중요한데 심지어 에코프로 BM은 그 전환사채 발행할 때 현재 가격에서 10% 할증된 가격에 이동철 회장 구속 그 이슈 나왔을 때도 10% 할증 가격 안 깎았어요. 10% 할증 나온 가격으로 했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최근 LG와 이건 전환사채는 아니고 교환사채예요. 자, 교환사채는 너무 중요한데 주주가치 희석이 안 돼요. 신주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유상증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랑은 완전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야, LG화학에 갖고 있는 LG엔솔 지분 똑 떼서 그냥 파는 거예요. 해외 기관이나 국내 기관한테 파는 거거든요. 2조 6천 어마어마한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교환 대상이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이거든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이 앞으로 주주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걸 비싸게 판 거잖아요. 근데 판 건데 LG에너지솔루션 교환사채 교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68만 원대예요. 68만 원대. 그리고 과거에 에코프로가 교환사채 발행했거든요. 에코프로 BM 주식 가지고 교환사채 발행해가지고 사가는 쪽은 뭐죠? 에코프로 BM의 주식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좀 잘못 인식이 된 건지 이거 교환사채 얘기 나오니까 LG화학 주가도 빠지고 LG엔솔 주가도 빠졌거든요. LG엔솔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배팅하고 2조 6천억을 투자한 거라니까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환사채는 교환사채는 발행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 발행 가액이나 전환 가액이 중요하다. 에코프로비움 할증해서 전환 가액 올렸고요. LG화학은 지금 가격에서 심지어 유증이나 전환사채도 아닌 교환사채로 발행된 거니까 그 목적성이 제일 중요하고 어찌됐건 운영자금이 아니라 시설투자 목적으로 캐펙스 확대해서 매출과 이익을 계속 늘리기 위한 거는 너무 부정적이라 볼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교환사채나 전환사채 이슈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저는 그건 또 새로운 단기적으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맨날 그 5가지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가 시장 침투율이고요. 두 번째가 캐펙스 증가율. 세 번째가 매출과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실적 증가율. 네 번째가 전기차의 이슈거든요. 전기차가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을 때. 아마 이게 전기차 이슈화되지 않을 때가 주변 사람들 다 전기차 타가지고 전기차를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전기차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가 시장 침투율인데 6월달 따끈따끈한 데이터로 전기차 시장 침투율 지금 15%거든요. 15%인데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북미 시장은 10%가 안 돼요. 아직 9%대고요. 중국은 지금 30%가 넘어가요. 유럽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유럽은 평균 내보면 20%밖에 안 돼요. 근데 유럽은 또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98%래요. 침투율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20%대다니까 앞으로 내가 말하는 전기차 시장 침투는 그래도 50%는 돼야죠.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2, 3년 내에는 힘들고 2030년은 돼야지 50%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아직 7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7년까지는 성장할 건데 성장률은 둔화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전기차 시장 신차 기준으로 침투율 지금 15%인데
아직 3배 이상 성장 여력이 남아있으니까 아니 나는 50%는 너무 세고 30% 잡을게 엄청 보수적으로 30% 잡아도 2배 이상 성장 여력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2배씩 성장하는 산업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회사들의 캐펙스 증가율은 아까 보시면 배터리 셀 업체가 33% 정도가 나오고요. 평균 정도 봤을 때.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은 50%가 넘습니다. 캐펙스 투자가. 심지어 실리콘 음극재 만든 대주전자재료 같은 회사는 캐펙스 투자를 100%씩 합니다. 그래서 뭐 동박업체, 뭐 장비업체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캐펙스 투자가 그 기준 또 본인이 세운 기준점이 또 다르니까 예를 들어 50%씩 양극재 업체가 캐펙스 투자를 하다가 50% 투자하다가 갑자기 나 10%를 줄게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50%에서 점차적으로 레벨 다운 하겠죠. 그러다가 50% 하던 회사가 한 10% 막 15%대밖에 캐펙스를 안 늘린다. 그러면 의미 있는 캐펙스 증가폭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거잖아요. 그 시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극재 업체들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하는데 이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뭐 오히려 역성장을 하거나 매출과 이익이 뭐 10%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면 그것도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포화된다고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빨리 만족하냐? 아마 캐펙스 증가가 둔화되는 시점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근데 그 캐펙스 증가도 제가 봤을 때는 향후 3년은 끄떡없지 않을까. 2026년까지는 계속 쇼티지 현황이니까 계속 캐펙스를 늘려야 될 걸 보고 있어서 전기차 관련돼서는 요 4가지 중에 최소한 2가지 이상은 만족하자. 근데 지금은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는 지나서 성장의 기울기를 막 가파르게 올리려고 하는 그 딱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로 치면 저는 아직 한 20% 정도 왔다? 국뽕이 차오를 만큼 너무나 강력한 폭풍 성장하는 산업이 됐고요. 앞으로도 그 더 폭풍 성장하는 산업이 될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만큼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이슈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고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돼서 심지어 얘기 안 하시던 분들이 막 뒷북 치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냐. 주식은 미인대의 성격을 띱니다. 남이 보기에도 예쁜 주식이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회사가 돈도 잘 벌어야 돼요.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도 커야 돼요. 근데 2차 전지는 둘 다 좋아요. 사람들의 기대값도 높고 돈도 잘 벌어요. 근데 돈도 계속 잘 벌어요. 사람들의 기대값도 여기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주가가 크게 빠질 이유는 없어요. 반도체는 제가 캐스천 마크 하는 이유가 기관들의 기대값은 좋은데 개인들의 기대값은 좋진 않아요. 근데 실적도 변동성이 큰 거죠. 왔다 갔다 해요. 실적도 확실하게 계속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물론 뭐 AI 반도체 막 얘기 많이 하시는데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는 엄청 늘어나겠지만 아직은 적기 때문에 숫자가 2차 전지가 더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엔터는 왜 좋죠? 사람들이 기대값 낮았는데 기대값 이제 올라오는데 숫자도 엄청 찍히잖아요. 실적도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엔터 회사들이 신고가 가는 거예요. 그럼 2차 전지 요 두 가지 축, 사람들의 기대값이랑 회사가 벌어들인 실적이 무너지는 시점이 오냐? 저는 그게 당분간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쏟아지니까 계속 그걸 체크해 보셔야 되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2차 전지가 아직 상위 수출 품목 10대에는 못 들어갔대. 20대에는 들어간대. 성장률로 치면 2차 전지가 1등이래요. 근데 10대 품목에는 아직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10위권, 5위권 들어올 때까지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투자하시고, 그리고 양극재 아닌 다른 업체도 보셔야 된다니까. 투자 안 하셔도 다른 업체들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디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매출처가 어떻게 다변화되고, 판가는 어떻게 되고, 2차 전지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낙관적으로 너무 그냥 막연하게 희망회로 행복회로 돌리시라는 건 아닌데,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가 엄청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숫자에 좀 예민하게 뭐 하실 필요는 있어요. 너무 막 하루하루까지는 아니더라도 숫자가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저는 숫자에 진심이니까 숫자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숫자를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여러 가지 뭐 이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5번째는 하루하루 가격에 너무 일회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본인이 생각한
전략, 투자 전략이나 매매 전략이 엄청 중요한데 적정 목표가가 도달했으면 거기서 더 가는 건 내 몫이 아니다라 생각하고 일정 부분 수익 실현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사고의 유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매매 전략도 좀 유연하게 하시고 너무 꽂혀서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아무튼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쪽 생태계에 계신 분들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